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자, 김수현 씨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언론의 반응입니다. 김수현 기자회견 궤변, 카톡 분석도 허접하다, 프로파일러의 비난, 김수현 방지법 청원 하루 만에 2만 명 동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해야, 스타 김수현 거짓말에 정당성이 부여됐다, 역효과난 닭똥 같은 눈물. 자, 김수현 씨가 기자회견에서 눈물 흘렸지만 대중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자, 김수현 증거 오류 합리화 결국 신뢰만 잃었다. 현직 변호사 김수현 기자회견에 절레절레. 스타 김수현 얘기 안 궁금해. 프로파일러가 본 김수현의 카톡 감정서 얼마나 엉망인지. 자, 이런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가짜 증거로 김수현 예상대로 추가 폭로, 여론 못 뒤집었다. 자, 기자회견 4가지 패착. 자, 패착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전문가도 등 돌렸다. 김수현의 자가당착. 자,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의 나르시시즘을 잘 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김수현 씨의 눈물은 많은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눈물 흘리고도 할 말 또박또박 잘한다. 그리고 반박 자료까지 공개하더라. 자, 일부에서는 김수현 씨의 연기였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난이 결코 억지가 아닌 게, 자, 우선 볼까요? 김수현이 낸 증거가 미성년 교제에 오히려 뒷받침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적인 여론은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김수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김세론 유족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일부가 조작됐다. 즉, 신빙성이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감정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이 감정서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인이 아니다. 92% 확률로 동일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이걸 근거로 당시 대화 상대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뿐만 아닙니다. 2018년과 2025년 메시지는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은 높다. 문체 표현, 문법 양상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같은 사람이 썼다는 거죠. 2018년. 그런데 여러분, 김세론 씨가 몇 년생이죠? 2000년생입니다. 그러면 2017년 기준으로 만 17세, 여전히 미성년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김세론 씨가 바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가세현은 김수현 씨가 찍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 6월 20일 밤 11시 20분 자택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말고요. 같은 날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만든 닭도리탕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소리로 김세론 씨가 맛이 어떠냐 물어보죠. 그리고 김수현 씨가 이렇게 먹고 맛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소주잔으로 보이는 잔 2개와 소주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자, 같은 날 찍은 사진과 영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김수현 씨가 이때 당시에 김세론 씨와 만남을 가져왔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메타데이터에서 김수현 씨가 2018년 6월 21일 오전 12시 48분 자신의 집에서 해를 품은 달 주제곡을 부르는 모습도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모두 다 2018년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김세론 씨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 자, 그런데 김수현 씨 소속사는 2018년과 2025년 메시지는 동일인이 작성했다. 자폭을 한 겁니다. 자폭. 정말 미스터리한 게요. 김수현 씨나 소속사나 김수현 씨의 변호인은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와서 반박을 하려면 자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설렁설렁 대충대충 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 스스로가 자폭하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남을 가져왔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말로는 나와서는 미성년 때 안 만났대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분석한 자료에서는 만난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기자회견을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현 씨나 소속사나 변호인이나 세 팀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정신을 이성을 갖고 있다면 아니 이런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면이야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갖고 와야죠. 근데 갖고 온 자료가 자폭이었다. 여론도 그렇고요. 미디어도 그렇고 김수현 씨에게 싸늘한 이유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를 좋아하는 축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축이 있고 그 반대축도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살다 살다 내가 가세연을 응원하는 날이 오다니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만큼 김수현 씨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 뭐라고 하냐? 자폭이냐? 기자회견에서 왜 공개한 거냐? 사람들이 강조한 부분만 읽고 나머지는 안 읽을 줄 알았냐? 자, 이게 초등학생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김수현 씨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소속사도 읽어봤을 거잖아요.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정말 미스터리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는 카톡 감정 의미가 없다,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측에서 정말 회심의 칼이라고 들고 온 카드가 정말 무딘, 녹슨 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칼끝은 휘두르고 있는 김수현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은 누가 있느냐?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주 출연하는, 자, 종합편성에도 자주 출연하는 그러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유튜브인데 여기 보시면 진술 분석가들의 김수현 카톡 분석과 가세연의 비웃음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무려 30분 정도 가량의 영상인데요. 여기서 이 프로파일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수현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실망이 크다. 진실되어 보이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사귄 건 아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사귀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어른스럽지 못하다. 궤변이다. 조금 더 김수현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배상 프로파일러는 얘기했습니다. 어렸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다. 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게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다. 왜냐면 형법에는 그 당시 형법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진실성이라도 보여줬다면. 근데 지금 김수현 씨 측에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땐 사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수현 씨의 눈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북받친 거. 거의 뭐 이성이 없는 것처럼 숨이 끊어질 듯 계속 울었잖아요. 과호흡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말은 다 합니다. 본인이 주장할 건 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연기가 아니냐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본인 딴에는 억울한 내용을 전달해서 반박도 해야 되겠고 증거 영상도 틀어야 되겠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얘기합니다. 김수현 씨에게 너무 많은 거를 역할을 줬죠. 본인의 것을 해명하려고 하니 오히려 불편한 인상을 줬다. 그리고 김수현 씨 측에서 내놓은 이 카톡 감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 이거는 사설 진술 분석센터에 맡긴 건데 의뢰비만 주면은 누구나 이런 진술 분석을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분석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김수현 씨가 맡긴 그곳 조주빈 사건 때도 그때 굉장히 부정확한 분석을 내놨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정서 역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받지 못한다. 자, 또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도 김수현 씨 사건은 계속된다. 왜? 본인이 자처한 거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본인이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프로파일러도 김수현 씨 기자회견을 보고 냉철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현직 변호사입니다. 이도노 변호사가 유튜브에 이런 영상 올렸는데 김수현 씨 영상을 보고 막 그 리액션을 하는 영상인데 김수현 씨가 막 이야기를 하자 안 궁금한 얘기만 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미성년자인 김세론과 교제했느냐 혹은 썸을 탔느냐 그 카톡 내용이 궁금한데 자,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딴 얘기만 하고 있다. 차라리 이런 기자회견
안 하니만 못한 것 같다. 이거 하려고 나온 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내 의뢰인이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울면서 말하는 거 보면서 이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 부분도 많은 대중들이 귀를 의심했죠. 아, 진짜? 아, 유족에게도 고소를 한다고?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자, 김수현 씨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는 잘못한 게 없다. 여느 청년들처럼 우리 서로 사랑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번 김수현 씨 기자회견 해외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수현 중국에서만 1,30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씨 기자회견. 뭐라고 하는 거냐? 동시에 1,300만 폭주. 자, 지금 보도를 한 매체는요. 미국이고요. 영국 BBC고요. 영국 일간지고요. 홍콩이고요. 미국이고요. 인도고요. 자, 난리 났습니다. 다른 매체들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상세히 보도한 곳도 있고요. 자,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영국이나 홍콩이나 미국 매체는 드라이하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김수현 씨가 사실 관계를 부인한 것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정적인 매체 인도입니다. 핑크빌라입니다. 김수현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스타라고 불렀다. 팬들은 그런 그를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자기가 자기 모습에 빠져 있다고 하죠. 너무 빠져 있는 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씨 혼자만 감정에 빠져 있는, 혼자만의 감정을 어필했던 그런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어의 눈물, K드라마 오디션 보는 것이냐. 이 눈물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까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한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김수현 씨는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느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돈 때문이다. 지금 회사가 재정난에 휩싸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죠. 금고 바닥난 김수현 골든 메달리스트. 최악의 재정 위기에 청소업체 계약까지 끊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소속사 내부 사정에 아주 밝은 한 기업가 전문가라고 합니다. M&A 전문가는 이 골든 메달리스트는 늘 회사 통장에 2, 30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엔터테인먼트 아주 큰 데는 아니잖아요. 김수현 씨 소속사가. 그런데 이렇게 잉여금이 많다. 부자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김수현 씨 광고가 모두 내려갔고 이번 이슈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곳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업체들은 김수현 씨라는 이러한 대어에 아직까지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풀고 싶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일할로 계산된 모델로 일부 반환, 미리 받은 거 토해내야 됐고요. 또 예정돼 있었던 각종 행사 취소비에 대한 위약금 물어야 되죠. 그리고 고정비까지 통장 잔액이 모두 바닥났다. 그리고 외부 투자 유치까지 발벗고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전까지 약 60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와, 진짜 이렇게까지 용역계약 잠정 중단, 청소업체도 끊었다. 자, 그리고 임직원들의 구조조정도 있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결국 김수현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배경에는 회사에 파국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 지금 김수현 씨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나 때문에 가족과 회사 임직원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다. 오열했죠. 자, 이런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건 네 얘기고 네 상황이고 우리는 궁금하지 않고 이런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자회견 나선 이유는 회사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나선 것이다. 자, 인정해버린다면 더 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위기입니다. 너거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시즌 1, 2로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제작비 600억 원 들어갔죠. 김수현 씨 약 90억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이 자체 폐기되면 김수현 씨가 위약금을 180억 원에서 최대 1,800억 원 물어줘야 된다.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 출연료의 두세 배를 배상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가고 싶어 할 겁니다. 사회적 무리.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는 사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야 됐는데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다가 인정을 해버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6세 이하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이를 조정해달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켜달라. 그리고 형량을 강화해달라. 그 이유는 뭐냐? 김수현이 성인 시절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세련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범죄가 드러났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당시의 법만으로는 김수현 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지금 현재 26,000명이 넘게 청원을 했고요. 자, 100% 채워질 것 같습니다. 4월 30일인데 제가 올린 지 며칠 만에 거의 반 이상이 올라갔죠. 그리고 또 너거프 디즈니 플러스 쪽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김수현 씨가 촬영한 너거프 언제 공개할 예정이냐라고 했는데 공개 일정이 잡힌 게 없다. 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런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 공개 일정은 당분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는요, 여러분,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김수현 씨가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특히 법정 소송까지 가서 패소했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다툼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 앞에서 쉽게 이 드라마를 공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피해가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6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피해 금액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김수현 씨가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너거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수현 씨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 디즈니 플러스와 소송전을 벌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김수현 씨도 상당한 정말 이 금액을 다 물어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뭔가 이 기자회견 서두르는 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급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뜯어보고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던 기자회견. 그래서 김수현 씨 측은 오히려 싸늘한 시선만 받아야 했다. 자, 이게 이 기자회견으로 끝이 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실패스러운 기자회견은 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발등 찍는 기자회견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